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에요. 진행의 김우선입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정책인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 도입 후에 이 조합 설립이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 조합 설립이 늘어나자 예상되고 있는 이 주택 공급 수도 지금 많아지는 등 모아타운은 서울 내에서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주택 시장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략들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꼼꼼한 전략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쌓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알아볼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저희 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남구입니다.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텐데요. 투룸하고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이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운에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운에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운에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그 흐름들부터 저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이분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스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제 규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반응을 하게 돼 있죠. 그 반응이 또 어떻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 조금 미미하느냐, 뭐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도 좀 조정이 될 테고요. 이번에 이제 재건축 관련된 내용도 특히 이제 8월 달에 발표된 내용에 국민주거 안정 현실화 방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입니다.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는 반드시 손대겠다라는 내용이죠. 세금이 워낙 많아서 사업지구별로 봤을 때는 현재 사업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지연되는 지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건축에 관련된 세금들을 좀 조정하겠다. 특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9월 29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일단은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법령사항은 뭐 2012년도 이전부터 만들어졌던 것들이고요. 유예를 벌써 2차 유예까지 해서 2017년도까지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국가로 50% 정도 국세로 납부가 되고 나머지 50%가 해당 지역의 지자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종과 제주 같은 경우는 50%, 해당 광역시 같은 경우는 30% 정도 들어가고요. 기초 지자체의 20%가 각각 귀속이 된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 정도는 현재 국세로 납부가 되고 나머지는 지자체라든가 광역시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지역의 지자체로 세금이 귀속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은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또는 종료 시점이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제 입주가 되는 시점에 그 분양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도 있겠죠.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던 시점이 어디냐. 그때 가격과 종료된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가격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 정상적으로 매년 상승하는 주택 가격 상승분과 거기에 이제 개발 비용이 들어가겠죠. 곱하기 부과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그러면 현재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 현재 이 재건축 부담금을 현재 납부시킬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은 집값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날짜부터 잡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된 후에 안전진단을 거치고 정비구역 지정된 후에 그다음에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개시 시점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 초기부터 실제적으로 현재 개시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가 않았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 현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특히 이제 준공되는 시점, 집값 산정 완료 시점이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는 세금에 따라서 부가율도 커질 테고 그러면서 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다 보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는 현재 내가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계산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없습니다. 조합장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시점까지 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내일 안 되면 법령사항이 바뀌면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 특히 이제 집값 상승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급 부족. 이것 때문에 그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이 시점으로 이 계산법으로 따졌을 때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별 부가율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3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초과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3천만 원 미만이면 면제가 된다는 거고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3천만 원 초과 금액부터 10% 거기에 조합원 수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초과부터 7천만 원까지가 기본적인 기본 금액, 기본 세금 세율이 있습니다. 기본 세금이 2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곱하기 조합원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 금액이 없습니다. 세금에. 근데 5천만 원 초과부터는 기본 금액이 2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현재 기본적으로 먼저 부과될 세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실제적인 초과이익 금액 곱하기 조합원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율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큰 단지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반포라든가 아니면 대치동이라든가 이렇게 정말 시대 차익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고 나면 오히려 세금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죠. 당연히 이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현재 지난 5년 동안에 재정비 사업에 현재 신축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건수, 특히 이제 신규 지정된 건이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0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다. 이걸 바꾼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8월 달에 발표된 내용 보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인 감면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면제 구간이라든가 10%부터 50%까지 최대 세율까지를 구간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제도 개선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아직까지 결정난 사항은 아닌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재건축 지역들, 재건축 단지들, 재건축 진행될 수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구조 안정성을 50%를 받습니다. 50% 정도. 실제적으로 구조 안정성, 그러니까 거주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현재 불편한 사항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살아가기 위해서 위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구조 안정성만 있다면 그냥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조금 더 구조 안정성이 떨어진 후에 재건축을 진행을 해라 라는 내용이었죠. 이거를 이제 30% 바꾸겠다. 그러고 나서 현행은 실제적으로 주거 환경, 그 주변의 환경은 사실상 그만큼 미미하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의 주차 공간이라든가 내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게 다 주거 환경이죠. 주거 환경을 15%밖에 안 받던 부분을 30% 2배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안정성은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 어떤 지역이든 간에 서울시 지역, 어느 지역들 돌아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단지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곧 허물어질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노후화된 단지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민 편의, 특히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걸 2배로 높인다. 비용 편의는 그대로 가고요. 건축 마감이라든가 설비 노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구조 안정성이라든가 주거 환경의 변화를 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재건축될 수 있는 단지들이 그만큼 빠르게 또는 현재 다시 재지정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리화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부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말씀드린 데 세율 조정한 겁니다. 세율 조정을 지금 현재 3천만 원 이하부터 1억 1천만 원 초과까지 10%부터 50%까지 이제 잡았는데요. 이걸 개선을 어떻게 했냐면 3천만 원 기준을 7천만 원 더 끌어올려서 1억 원 이하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미만까지는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고요. 1억 원 초과되는 부분, 1억 원부터 1억 7천만 원 구간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때는 10%의 세금을 이제 추징을 받는 거고요. 1억 7천만 원부터 2억 4천만 원까지 해서 현재 20%, 그다음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1천만 원까지 30%, 3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해서 40%, 그다음에 50% 초과되는 부분은 3억 8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특히 이제 재건축에 관련된 초과 이익이 굉장히 커지더라도 내가 세금을 덜 낸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사업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부과 시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조합 설립, 특히 이제 추진위 구성을 조합 설립 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단계 더 진행을 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개시 시점을 잡는다. 그럼 조합이 설립될 정도가 된다면 실제로 집값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테고요. 재건축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을 테니까 시세차익이 완료된 시점까지도 시세차익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덜 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을 최대 50%까지 해주겠다. 절반 정도는 세금을 안 받겠다. 또 공공기여되는 부분,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의 어떤 시설물들을 배치하게 되면 뭐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일 테죠. 인센티브 제공하고요. 1세대 1주택 고령자 납부 유예 또 시키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기존 부담금과 부과 현실화 금액을 따졌을 때 예시를 해서 보게 되면 기존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면율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감면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낼 세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존 부담금을 3천만 원, 1억 원, 2억 원을 잡았던 예시를 봤을 때 부과 기준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서는 그게 거의 10% 정도로 줍니다. 3천만 원, 300만 원이고요. 1억 원 기존 부담금이 3천만 원 줍니다. 그리고 2억 원 같은 1억 1,500만 원 줄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 보유 감면이 또 있죠. 10%부터 50%대까지. 6년부터 10년까지 봤을 때 6년 이상 된 걸 10%, 그다음에 10년 이상 된 걸 50%가 최대 세율로 봤을 때도 이렇게 감면을 받게 되면 여기서 1억 400부터 5,800만 원까지 또 세금을 받기 때문에 장기 보유한 사람들, 1세대 1주택이면서 고령자의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특히 실제적으로 장기 보유 시 최종 감면율은 91%에서 95%가 3천만 원 기준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부가 현실화되면서 3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도 가능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73에서 85%, 48에서 71%대까지 장기 보유 시에는 최종 감면율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사업의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탄력을 받아서 빨리 진행되면 당연히 공급량은 늘어나는 거고요. 이제 주거 안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가 금액별 변화를 보시게 되면 장기 보유 감면 말씀드린 대로 거의 91%에서 95%대, 또 현재 29에서 61% 최대 금액 봤을 때도 4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실제 부가 현실화 기준에는 3억 1,500만 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가 감면이 되는 거고요. 최소 21%에서 최대 90%대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지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 발표된 내용대로 진행이 된다면 개선 효과는 얼마 되느냐? 그러면 현재 단지별로 봤을 때 어떤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부가 단지수로 보게 되면 총 지금 현재 84곳 정도가 현재 부과될 수 있는 기준점이 잡혔습니다. 서울 지역이 28곳이고요. 경기가 이제 24곳, 지방이 32곳인데요. 이게 현재 실제로 46곳 정도가 부과가 되고 38곳이 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부과율이 낮아지고 기준점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미미하긴 하지만 5곳 정도가 줄은 거고요.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12곳으로 줄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32곳이 원래 부과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뀐 어떤 정책으로 11곳으로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지방 시대를 이제 표출하는 어떤 일본 정부에서는 그만큼 지방 쪽에다 더욱더 방점을 찍은 거다 보여질 수 있고요. 지방 세대당 평균 부담금이 2,500에서 400만 원 줄기 때문에 감소율이 84%.
굉장한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또 소액 1천만 원 이하의 부가 단지는 늘어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소액으로 1천만 원 이하인 부가 1천만 원 이하의 부가 단지 수는 30곳에서 62곳으로 부가가 2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실제적으로 1,000만 원 미만만 세금을 내야 되는 단지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진다. 또 고액으로 1억 원 이상 부가 단지 수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19곳에서 5곳으로 현재 4배, 현재 4배 정도가 줄어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재개발은 별도로 두더라도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주거 안정, 임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속 정체를 펼쳐지고 있는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겠냐. 공매에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기대하면서 이번 정책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관심이 가장 큰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겠죠. 향후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이 될지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디테일한 정보는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지 요거까지 좀 들어볼게요. 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 전세 사기부터 해서 깡통주택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깡통주택을 만들기 또 전세 사기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 좋은 마음으로 뭐 그런 사기를 펼쳐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의 피해자들도 있죠. 집값이 다 떨어지면서 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바람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갭 투자 지역에 분석을 하면서 전세가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분석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내가 현재 만만하게 생각했던 지역들, 정말 소액으로 투자했던 지역들이 그만큼 리스크가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월요일하고 수요일 전화 상담, 문자 상담, 고민 상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세미나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고 우리 수사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대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탄탄하게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아래 나가고 있는 이 번호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으로 바로 갈게요. 자,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이곳 투룸,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는 도보로 3분이면 만나보실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지금 실제 투자가는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9호선 논현 언주역의 초역세권이고요.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룸과 쓰리룸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요. 복층식 구조의 쓰리룸, 그냥 일반 투룸이 같이 혼자 주택입니다. 가격이 이게 지금 이제 3, 4년 전 정도의 전세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이 가장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죠.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만만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9호선 언주역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평지입니다. 평지면서 주변에 대형 상권 배후 지역이고요. 또 현재 3룸 같은 경우 전용 면적이 넓어서 2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실질적으로 희소성도 있고요. 또 강남 서초 연결 지역의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7호선 학동역, 원주역, 역삼역부터 연결된 강남역 또 신분당선 또 연장선 개통된 그 전철역만 빼곡하게 둘러싸인 지역이고 국제로 복합지구까지도 전철역으로 2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현재 실질적으로 반포 IC까지 연결되어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탄력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서초 IC와 반포 IC가 굉장히 크게 방대해지면서 주거 상업 시설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강남역부터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개통이 됐고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신논현역, 논현역부터 학동역, 언주역, 그다음에 현재 역삼역, 강남역까지 따졌을 때 전철역만 9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논현역부터 강남역까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강남역 배후 상권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 주변에 먹거리 상도 있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대형 상권이라든가 고급 백화점 시설들,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 쇼핑몰부터 해서 현재 이런 시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워낙 잘 된 지역이라서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라도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지역으로 또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용도 지역도 변경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그 주변에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좋죠. 차병원, 아시다시피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 관련된 시설들이 워낙 많아지고요. 또 워낙 또 큰 병원이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시설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신축 건물 공사 현장들이 워낙 많고요. 이미 준공된 현장도 많고요. 거기에 의료 관련 시설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국제로 복합지구 실제로 송파부터 탄천, 한강 정비군역, 정비권역까지 그다음에 현재 서울의료원 부지부터 해서 현재 코엑스, 그다음에 현재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강남 최대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업뿐만 아니라 호텔 컨벤션부터 아트홀, 그다음에 이제 판매 전시 컨벤션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업무 시설도 확충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상층부 5개 권역에 현재 전통문화체험부터 스포츠 특화라든가 국제 업무, 마이산업,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 같이 연결된 5개 권역에 지하 공간은 GTX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남북 급행철도라든가 SRT, KTX, GTX까지 연결되어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강남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가격입니다.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당연히 3룸이 4억 5천만 원이겠죠. 2억 9천만 원부터 3억 6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하기 때문에 1,500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액으로 가능하고요. 3천만 원 보증금액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조 자체도 너무나 좋은 곳이죠. 투룸, 쓰리룸, 복층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무엇보다 큰 곳입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가 물건도 저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예요. 이곳에는 서초동에 위치해 있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는 무려 1분 거리에 있는 정말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네요. 실제 투자가는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세권이다 보니까는 이제 유동인구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역에서 가까운 게 이 정도가 정말로 초역세권이죠. 1분 이내에 도달합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고요. W역세권 현재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상가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고요. 면적이 30평. 정도의 대지가 6평. 이 주변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대지 토지 가격이 보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가격은 토지 가격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될 거고요. 양재 초역세권에 교통망 좋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대가 계속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입지에 임대료 또 현재 자영 또는 임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잘라서 임대 놓고 나 혼자 또 운영하고 같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로 보시게 되면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W역세권에 GTX C노선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건 트리플 역세권 3개의 전철역 갖추게 될 거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RNC 단지, 현재 연구원 단지, 일반 기업 단지라든가 대치동 재건축 단지 학원과 붙어서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지 양재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철역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로변에는 현재 유일한 재건축 단지가 신동아, 우성, 무지개 같은 경우도 현재 존재합니다. 현재 신동아만 이제 재건축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워낙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군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고요. 테헤란로에 이어서 가장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권역도 그만큼 좋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또한 양재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4개 권역 중에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초구청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현재 복합 청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들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삼성 말씀드린 대로 삼성에서 양재 붙어서 군포 금정 전체로 봤을 때는 의정부부터 연결된 C노선이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개통만 앞두고 있는 상태죠. 물론 개통 시기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개통 전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삼성역 다음역 바로 양재역 이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수립 지역에 강남역과
서초역 이 주변이 또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이고요.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대출 받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현재 뭐 면적이 넓기 때문에 30평 정도 되는 부분을 절반 정도 임대 놓고 절반 정도 내가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면은 뭐 대출을 받아도 그게 부담 가지 않는 상가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우리 소장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도 고민 상담하면서 전략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도 도움드리고 있죠.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공부부터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돼서 낙엽이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도 오르고 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다 투자를 더 권장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요즘에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그야말로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거래는 절벽이라고 그랬는데 2가구, 3가구 다주택자들의 투자는 더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전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부동산을 그래도 들여다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증가했다라는 거는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들 투자들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래가 약간의 하향세를 겪으면서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제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지금 현재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을 살면서 3대 부자, 3대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는 어디다 해야 돼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2021년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지만 요즘에 거의 뭐 이렇게 양도세의 완화를 조건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들 또 매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하나 보면 10월 달에는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작년도에 좀 꺾어서 많이들 그 종부세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커서 매물을 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투자는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구나
안정성과 수익성과 지금 현재 황금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부동산이 제일 낫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작년도에는 그랬지만 금년도 8월 달에 계속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힘들 때 지금 현재 아파트나 다세대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들이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양도세라든가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접어놓고 또 요즘에 아직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간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조금 그 투자하는 부분이 맞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양도세 증거 중과에 조치를 좀 하겠다. 우리가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죠. 1가구일 경우는 14억에 대한 부분, 또 2가구 이상 3가구에 대한 부분은 11억에 대한 부분까지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됐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부분은 6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직은 예고에 되어 있지만 6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고가 된 상태이고 세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주택가 추사에서 다 했는데 요즘에는 공시가가 지금 현재 감정가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새롭게 건물을 짓고 나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피에 대한 부분이죠. 많이 올라갔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었을 때 25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5억 5천, 84제곱미터가 한 7억에서 10억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외 금액을 갖다 15억에서 지금 현재 20억까지 가는 부분을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올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는 지금 현재 거래가 없고 빌라에 대한 부분, 다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분양가에 대한 부분과 분양가는 지금 거기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토지값과 땅값과 또 내지는 그 건축비와 또 나름대로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요즘에 토지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어디? 요지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지역에 선정을 해서 그런 쪽은 올라가고 있어서 선정을 잘해서 지금 오히려 다주택자이지만 지금 현재 잘 골라서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에 보유를 선택한다. 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너무도 많이 이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금 현재 매매하고 나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은 안전하지요. 안전하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다운되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큰 거를 갖다가 한다라는 그런 부분. 요즘에 문의들이 많이 옵니다. 압구정동에 또 내지는 대치동에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기에 지금 이제 10억까지도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인데 사겠다라는 분들의 지금 문의와 또 빌라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지금 타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요즘에 많은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지금 해야 될까 말할까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멈춰 있지만 아마도 곧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동산은 지금이 투자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요, 이렇게들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항상 투자를 한다. 여러분께서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이렇게 투자 계획 한번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우리 최용혜 대표님과 함께 1대1로 상담도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 어떻게 지금 또 함께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부자들이 생각하는 투자 기회를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릴 거고요. 날짜고 시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연락 주셔서 예약 먼저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고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부동산 고수들이 보고 있는 투자처는 어떤 곳일까요? 동대문구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다양한 노선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의 시세는 4억 9,800만 원에서 4억 9,9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 또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설명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동대문구 전농동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농동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지금 현재 그 재개발로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유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되어 있고 거의가 다 지금 현재 노후도는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지금 그 빠르게 천지개벽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청량리역 주변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량리역에는 지금 현재 65층 건물과 59층짜리 건물이 거의 10개가 들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이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바로 역세권 도보로 한 4분 정도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농동인데요. 청량리 역세권에 바로 지금 올라가서 도보로 4분 거리입니다. 지금 14구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을 지금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다세대 주택인데 20세대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면적은 29.99에 지금 현재 갇혀 있고요. 실상 면적은 46.28인데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에 금액이 4억 9,800 거의 5억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9구역이나 8구역이나 10구역의 금액을 보면 거의가 6억 이상은 지금 현재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해서 지금 전세가 2억 9천, 2억 8천, 3억까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립대 앞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좋고 이곳에 또 이제 청량리에서 근무하시는 분 또 내지는 시내에 접근해서 여의도까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충분하게 다수의 지금 현재 다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청량리역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되면서 아마도 지금 용산과 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 그 말씀드렸듯이 63빌딩 여의도 63빌딩 하나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 열광을 하고 놀래고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65층짜리 롯데에서 지금 현재 5개 건물이 들어가고 내년도 입주죠. 여기에 지금 현재 가는 그런 부분이 분양가가 9억대였으면 9억 후반대였는데 지금 현재 25억까지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때 후광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찻길 건너서니까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정부에서 서울시에 노후된 곳은 개발을 한다라고 그랬지만 그 옆에는 지금 이제 14구역이라는 그 부분은 8구역과 9구역과 10구역과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전농 지금 현재 답심리 타운에 대해서 정론 답심리 재개발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빠르게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재개발을 기대되고요. 서울의 동북권에 지금 현재 교통의 중심지지요. 이곳에 지금 전철과 기차와 KTX와 경의선이 들어가는 게 10곳 이상의 10선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경전철로 인해서도 또 많은 곳에 지금 현재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인구는 유입이 되고 도로와 전철과 기차와 또 내지는 버스까지도 굉장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입지 조건을 보면 여기에 지금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옛날에 너무도 청량리가 노후되고 그야말로 안 좋은 분위기가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입관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 그거 다 헐렸습니다. 없어지고 해서 65층짜리 롯데에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고요.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층 건물이 아마 지금도 내년에 입주기 때문에 내년 6월 달과 5월 달에 입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만 된다면 이곳은 아마 천지개벽이고 이 사이드에 있는 겉에 있는 이 지역까지도 다 충분하게 후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9구역 있죠. 여기 8구역 있죠. 10구역 있죠. 말씀드리는 곳이 이곳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충분하게 있고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투자를 한다면 3억 까지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제는 지금 마지막 우리가 매입이 돼 있지 않은 재개발의 청량리 쪽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용도동도 제기동도 전농동도 다 권리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지만 여기는 민간개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조합에 설립이 되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청량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동북권에 있지만 여기서 판교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시청이라 공로 다 전철을 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타고도 충분하게 내부순환도로를 타고서 올림픽 도로를 타고 강변북로 타고 접근성이 여기에서 지금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교통망의 최고 입지죠. 이렇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냐?
그동안에 우리가 비로 인해서 이번에 장마철의 비로 인해서 지하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과 지하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대한 보호도를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주겠노라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에 사는 곳이 지금 옛날의 건물은 굉장히 다 지하에 그 주택들이 있거든요. 노후도를 20년으로 지금 압축해서 됐기 때문에 더욱더 노후도는 올라갈 것이다. 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의 그 부분 때문에 안 됐던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서울의 중심지로서 또 내지는 이곳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문동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청량리고요. 이곳이 지금 정론 답심리고 여기는 청량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다 재개발을 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는 지금 현재 9구역에 여기는 19역에 8구역에 이렇게 지금 14구역으로 가고 있는 재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이렇게 전동 답심리 이렇게 지금 65층짜리가 쇼핑몰과 호텔까지 들어가고요. 여기 59층에서 55층까지 청가시장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덥심리 뉴타운에서도 이렇게 8,500세대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는 옛날의 분위기가 아닌 새롭게 변신하는데 언제부터? 내년부터. 어디에 59층짜리와 65층짜리가 입주가 되면서 그 주변에는 다 지금 정비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저분합니다. 아직까지는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돼야 되고요. 하지만 이곳이 지금 같이 여기도 지금 현재 발표가 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개발이 돼서 그야말로 용산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자동차에 대한 전철에 대한 KTX에 대한 부분 이렇게 모든 부분이 가고요. 경전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지금 GTX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2개 노선이 가기 때문에 청량리 2개 노선 가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의 이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사통팔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북선도 마찬가지로 이게 상계동에서부터 왕십리까지 가는 부분에 어디든지 다 이렇게 1호선, 7호선, 뭐 4호선 다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면목선까지 가면 우리가 시립대거든요. 이 시립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면목선에 지금 현재 정거장 경전철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청량리의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여기 면목선으로 인해서 역세권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2개의 지금 현재 같이 노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설계입니다. 가설계인데 29.제곱미터에 지금 현재 실사용 면적은 한 15평 되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서울 시내 투룸이라고 하면 비슷비슷합니다. 면적에 지금 현재 2구에 실사용 면적이 15평, 좀 크면 16평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투룸에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고 거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옵션이 모든 게 다 풀옵션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대한 면적도 크고 옵션에 대한 부분 화장실 화장실 여기 베란다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추세이고요. 금액을 놓고 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9구역이 지금 현재 7억에 거래되고 19역이 지금 현재 6억 5천에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현재 4억 9천5백 거의 5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가 2억 9천이면 투자 금액은 2억 남짓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 톡톡히 누려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재개발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북구입니다. 장이 13구역에 위치하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 불구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투자처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꼬집어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빌라나 다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재개발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게 개인로 좋은 우리가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나하고 만나는
또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큰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동산 방송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다 정보에 의한 것 때문에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고요.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장이동에 지금 13구역의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13구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56만 평의 1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 13구역 내에 들어 있습니다. 다세대인데 크지는 않습니다. 왜? 이곳에 이미 그 조합 형성이 되고 아마 10월이면 지금 현재 발표가 나서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29.9에 대지 면적 23.74기 때문에 7.12 정도 됩니다. 매매가가 지금 현재 지금 3억 6천은 3억 9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 층마다 평수가 다 틀리고 생긴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또 테라스가 굉장히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텃밭까지 되어 있는 그 2층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투자금입니다. 이곳에 굉장히 투자 금액이 그야말로 다른 곳에 지금 현재 하는 곳에 반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투자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13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의 기대감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의 수익성도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이동은 원래 숲세권이죠. 숲세권, 학세권에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생활의 인프라가 다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GTX 신호선이 강원대역의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하나로 엮어서 될 수 있는 장이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을 봤었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동북선이죠. 여기도 같이 맞춰서 장이 뉴타운이 이렇게 지금 현재 56만 평의 15개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산이 있고 밑에는 지금 현재 미아리입니다. 이 미아리 자체도 지금 현재 재개발로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강북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북의 성북구 또 도봉구 이렇게 지금 현재 동대문구 재개발 한참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6만 평에 대한 부분은 서울에서 제일 큰 면적입니다. 15개 구역이고 그동안에 2004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학교도 대학교도 옆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56만 평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그 공공재개발로 확정이 됐고 펜스 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13구역이 해제됐다가 지금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이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은 신축의 노후도가 맞춰지질 않아서 쉽지가 않고요. 반만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메이저급으로서 지금 이제 장이 뉴타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 맞다나 이 장이동이라고 하면 가격이 낮은 거 아닌가? 지금 15억에서 지금 현재 16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아타운의 대상지 공모 신청을 해서 알림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월 중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와 여기 지금 현재 장이동이죠. 장이동에 지금 일원에 보면 13-1에서부터 9까지 같이 엮어서 22,000평이 개발이 되는 지역 내에 이곳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운대역에 이렇게 지금 강운대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데 거의 4,500평에 대해서 자조평으로 달 수 있게끔 이곳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올 말까지 철거를 합니다. 내년부터 지금 착공을 해서 들어갈 것인데 GTX 신호선이 가고요. 월계동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물류시설이라든가 또 여기에 입출구라든가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TX 신호선 간다 그랬는데 동북선입니다. 이 동북선이 되면 꾸베숲에 지금 현재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동북선도 마찬가지로 이게 생기면 지하로 가서 삼성까지 가는데 거의 한 20분이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앞에 텃밭이 있고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거실에 대한 부분 옵션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창문이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안방에 대한 것도 지금 창문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가격을 3억 6천에 3억 9천이라고 하면 전세는 2억 4천으로 형성이 돼서 지금 현재 1억 2천에서 1억 5천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잘 계획 세우셔서 접근해야 되지만 일단은 매매가, 임대가 그리고 주변 분위기들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접근해 나가시는 것까지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최영희 대표님이 1대1로 상담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